대한민국 성인 7명 중 1명이 앓고 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서운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 더 큰 문제는 이 병에 걸린 사람 3명 중 1명은 자신이 걸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걸리면 완치가 어렵고 평생 치료해야 하는 질환, 침묵의 살인자, 바로 입니다. 언젠가 올 수도 있다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지금 눈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네요. 수시로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이 질환의 정체는? 여기에 건강을 되찾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사연까지. 그 비밀의 자물쇠가 지금 풀립니다. 하늘은 높고 마른 살찌는 청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롭게 단장을 마친 닥터하우스. 의뢰인들의 고민을 좀 더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코너가 시작됩니다. 의뢰인들의 고민도 얘기하고 담소도 나누는 차담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닥터하우스를 찾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평소 건강 문제로 고민이 많다는 60대 박종순 씨와 39세의 이혜로 씨. 과연 이들의 고민은 뭘까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저희 차담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무엇이 고민이셔서 오셨는지요? 저는 4개월 전에 병원에 갔다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걸 막으려고 제가 온갖 관리를 열심히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왔더라고요. 아니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건강한 모습인데 맞아요. 조금 의아한 면이 있네요. 한 10여 년 전에 갑자기 막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한 10kg 이상 빠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관리 안 하면 큰일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팔다리도 그냥 저리고 지금도 눈도 잘 안 보이고. 눈도요? 네, 눈도 잘 안 보이고. 그게 와가지고 엄청 힘들어요. 아유, 아니 그것과 이것 도대체 그게 뭔가요? 당뇨예요. 오늘의 주제, 소리 없는 시한폭탄 당뇨입니다. 본격 당뇨 타파를 위한 첫 번째 시간.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분을 특별히 모셨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박성욱입니다. 건강 고민 싹 날려줄 닥터하우스의 해결사. 자, 오늘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전에 미리 좀 고민을 들어봤거든요. 두 분의 고민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당뇨였습니다. 사실 주위에 요즘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게 느껴지는데 사실인가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2020년 대한당뇨학회 통계에 따르면 전 국민의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전 국민의 5명 중에 1명인 1,440만 명 정도가 당뇨와 관련된 질환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솔직히 요즘 제 친구들하고도 다 당뇨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 누니? 아니 나도야. 얘도래. 이러면 솔직히 그냥 위험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근데 당뇨가 정말 그렇게 좀 위험한 병이 맞나요? 아, 예, 맞습니다. 혹시 당뇨가 사망 원인 중에 몇 위인지 아실까요? 당뇨의 사망 위험 몇 위쯤 되는 것 같으세요? 한 2쯤 되지 않을까. 다음. 네, 이렇게 은메달.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 5위? 5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한 10위 정도 되지 않을까? 턱걸이.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당뇨가 6위로 되어 있는데요. 6위? 네, 사실 사망자 수로만 보면 1위인 암보다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수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한 합병증에 의한 사망까지 합치게 되면 그 순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관 속에 당이 높게 유지가 되는데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벽에
당뇨벽에 손상이 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심혈관계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데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그리고 머리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이나 뇌출혈, 그런 것들이 당뇨 합병증으로 생길 수 있고요. 실제 심혈관 질환은 당뇨병 환자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자는 2~3배, 여자는 3배에서 5배 정도 위험도가 높고, 뇌경색의 위험도 당뇨병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4배에서 5배 정도 더 높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각각 한국인 사망 원인 2위 그리고 4위. 그러니까 당뇨 자체는 조금 순위에 낮지만 합병증은 결코 순위가 낮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명을 부르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그리고 심부전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신장투석, 그리고 발끝이 괴사되거나 심한 경우엔 절단을 해야 되기도 하는 당뇨발 등도 합병증에 해당하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들으면 이게 얼마나 좀 심각하고 무서운지 좀 느낌이 안 오거든요. 그냥 당뇨를 방치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보고 오시죠. 당뇨로 인해 죽음의 문턱까지 가야 했다는 한 여성. 올해 66의 송승현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수시로 찾아오는 팔저림과 통증에 일상이 고통이라는데요. 그거는 한 60 조금 안 돼서 그렇게 됐거든요. 지금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바로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인 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 한쪽이 그렇게 돼서 수술했고 많이 좀 약해졌죠. 다행히 수술에는 성공했지만 악몽 같은 순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데요. 어느 날부터요. 아침에 일어나면 막 가슴이 확 쥐는 것처럼 해가지고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가서 거기서 이제 협심증 하고 이제 여기 스텐트 하고 수술하고 그러고 나온 거예요.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천만한 상황. 협심증 하기 전까지는 정말 건강했어요. 진짜 병원 한 번 안 가봤어요. 건강이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었다는 승현 씨에게 대체 왜 이런 병들이 나타난 걸까요? 혹시 이것의 합병증이 아니었을까 한 가지 추측하는 것이 있다는데요. 바로 고혈당으로 인한 당뇨입니다.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당뇨가 나왔어요. 무심코 지나쳤던 당뇨가 급격한 건강 악화의 시발점이라는 것. 과연 사실일까요? 당뇨가 무서운 가장 큰 이유는 각종 합병증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병을 방치하면 혈관, 심장, 신경 등 우리 몸의 장기에 되돌리기 어려운 손상을 입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가 있으면 암 발병률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제 당뇨 환자의 암 발병률은 췌장암의 경우 4.9배, 자궁내막암은 4.1배, 유방암은 2.2배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사람이 당뇨를 앓고 있으니까 그렇게 무섭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직접 알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건강할 때 일찍이 제 자신을 돌보지 못한 게 좀 후회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합병증의 굴레. 그렇다면 어떻게 끊어내야 할까요? 당뇨 때문에 조금 고민이 있으신 두 분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무섭고 더 관리에 박차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비책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두 사람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 나쁜 점이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영상으로 두 분의 일상을 보도록 하시죠. 두 사람의 일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먼저 혜로 씨의 하루를 살펴봤는데요. 이른 아침부터 분주히 걸음을 옮기는 그녀. 아니 잠깐만, 저 커다란 방석 들고 어디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올라 도착한 곳은 산 중턱에 마련된 운동 공간. 익숙한 듯 방석을 내려놓고 한숨 돌려보는데요. 와, 날씨 좋다. 그런데 그때 챙겨온 방석을 바닥에 깔고 갑작스레 절을 하기 시작하는 혜로 씨. 아니 대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108배 운동이라고 108번 절을 하는 운동이에요. 심신 안정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데 시간이 15분 내외 정도밖에 안 걸려서 짧은 시간 안에 운동이 많이 되는 운동이라 자주 하고 있어요. 저거 엄청 어려운데? 운동이 엄청 그쵸. 되죠. 올해 5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뇨라고 하더라고요. 간 수치도 200, 그리고 공복 혈당이 200, 당화혈색소가 9.5점이 나왔어요. 30대의 젊은 나이에 당뇨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혜로 씨. 이른 나이에 찾아온 당뇨는 그녀의 일상까지 180도 바꿔놓았다는데요. 최근 들어 부쩍 몸으로 느껴지는 변화 중 하나는 가실 줄 모르는 목마름. 때문에 수시로 수분 보충을 해줘야 한다고요. 요즘에 입이 자꾸 말라서 계속 물을 찾게 돼요. 그렇죠. 당뇨 환자들이 다갈, 다음 이 증상들이 있죠. 저희는 외가 쪽에 그 당뇨 가족력이 있어서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엄마도 돌아가신 지 10년 정도 됐는데 저혈당 쇼크가 오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아, 어머님도 당뇨가 있으셨구나. 나도 당뇨가 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조심을 하고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내가 잘 관리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반적으로 당뇨는 중년 이후에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최근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젊은 당뇨병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당뇨 환자의 경우 건강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데요. 젊은 당뇨병 환자는 발병이 이른 만큼 합병증 위험에 오래 노출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족력이 있어 더 혈당 관리에 신경을 써왔다는 혜로 씨. 그럼에도 당뇨의 굴레를 피할 수 없었던 이유는 뭘까요? 저는 장례지도 전공을 해서 장례 쪽 일을 한 지가 2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일이 특성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고 틈날 때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자리를 지키면서 밥을 먹어야 되다 보니까 점점 더 빨리 먹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일반 백반 같은 경우에는 5분 정도면 먹을 수 있고요. 뭐 국밥을 먹는다 그러면 10분 정도? 와.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는 그녀. 하지만 불규칙한 식사와 잦은 야근 탓에 집에 오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야식과 폭식을 반복하기 일쑤였다는데요. 줄여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매번 허사였다고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난 체중에 그녀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50kg대 정도였는데 어느 날 체중계 올라갔더니 80kg가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고 혹독한 결과에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이제 건강검진에서 뭐 당뇨 전 단계다, 뭐 아니면 공복혈당 장애다 이런 게 먼저 나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당뇨를 받아들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갑자기 당뇨가 너무 심각하다, 뭐 인슐린 맞아야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좀 겁도 나고 막 그랬어요. 이후 생활습관 개선에 힘쓰기 시작. 자, 어떤 또 변화가 있는지 자세히 보도록 하죠. 식단에도 변화를 줬다는데요. 옥수수를 좋아해서 간식 대신 먹으려고 냉장고에 안 떨어뜨리게 매일 놔두고 있어요. 이왕이면은 단맛이 나는 과일보다는 토마토를 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설탕 함량이 많은 과자 대신 옥수수와 토마토 같은 건강 간식으로 모두 바꿨다는 것. 본인의 건강 외에도 그녀에겐 당뇨와의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다는데요. 아, 집에서도 그냥 꾸준히 하시는구나. 시간만 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제가 알아서 관리를 잘 할 거고 그러면 되는데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당뇨 때문에 돌아가시는 걸 눈으로 봤잖아요. 아들이 저를 많이 닮았는데 혹시 그래서 아들도 나중에 당뇨가 올까 봐 아들은 당뇨를 안 걸렸으면 해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배워보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큰 관심사입니다. 자, 이혜로 씨의 일상을 같이 봤는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다. 애쓰고 있다. 근데 아까도 이제 나왔던 것들 중에 당뇨에게 있어서 참 나쁜 것이 뭐냐 하면은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먹으면 빨리 먹을수록 음식이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혈당은 그만큼 세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이 커지니까 혈당 관리가 점점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관리가 안 되게 되면서 당뇨까지 발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해서 천천히 드셔라. 이 말씀을 좀 드리죠.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먹고 또 그거로 인해서 비만이 생기는 거는 당뇨병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비만하신 분들의 지방 세포는 인슐린이 작용할 때 저항성이 높기 때문에 똑같이 드셔도 실제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비만 환자와 고도 비만 환자의 당뇨병 위험은 정상 체중 가지신 분들보다 각각 2.5배, 4배 정도 높게 확인이 되고요. 체중이 1kg 늘 때마다 당뇨의 위험도가 9%씩 증가하기 때문에 당뇨 관리를 위해서 반드시 체중 관리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아까 이제 간식으로 네. 이제 옥수수와 토마토를 이걸 드셨거든요. 이걸 너무 많이 먹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습니다. 식품 속에 있는 탄수화물을 관리할 때 혈당 지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냐. 라면 같은 경우 혈당 지수가 73. 옥수수 같은 경우 혈당 지수가 75. 당근과 감자 80과 90이거든요. 전체적으로 70을 넘기 때문에 모두 다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종순 씨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종이 한 장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종순 씨. 그런데 그 모습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근데 좀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좀. 잘 안 보여요. 입안시, 제재, 부기, 등기, 의무, 입안시. 아우, 이렇게 눈이 어둡지. 돈을 내려면 고지서에 쓴 금액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눈이 흐릿하고 잘 안 보이네요. 아휴, 못 보겠네. 결국 고지서 읽기를 포기하고 이번에는 양쪽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는데요. 다리가 저리신지 계속 주무르시네요. 수시로 다리가 저려서 이렇게 주물러 줘야 돼요. 밤낮 없이 불쑥 찾아오는 증상에 잠을 깨기도 여러 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모두 12년 전부터라는데요. 아, 많이 먹었어요, 음식을 막. 그래가지고 살이 이렇게 찐 거야. 뭐 보는 대로 먹고 싶은 거야, 그냥. 그러더니 또 먹고 나면 잠이 오고 피곤하고 그러더니 또 어느 날 갑자기 살이 쫙 빠져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는데 당 수치가 200이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갑작스런 당뇨 판정 이후 잔병 치레 하나 없이 건강했던 종순 씨의 몸속에는 어느새 당뇨로 인한 합병증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 진단 후에 고지혈도 오고 고혈압도 오고 다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도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간 수치가 높아서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이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지만 한 번 높아진 혈당은 쉽게 잡히질 않았다는데요. 더 큰 합병증을 막기 위해서 그녀가 선택한 건 바로 식단 개선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줄이고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식습관으로 변화를 준 것도 그중 하나죠. 그런데 이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당뇨에 탄수화물이 안 좋다고 해서 밥을 조금만 먹어요. 내가 토끼야? 다 채소밖에 없습니다, 지금. 굳은 결심으로 밥 양도 줄이고 반찬도 모두 바꿨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쌈장. 너무 싱거우면 밥맛이 없으니까 쌈장을 자주 먹는 편이에요.
오랜 시간 고수해온 입맛을 바꾸기란 쉽지 않은 법이죠. 저건 뭘까요? 보리차? 이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 맛있네. 갈증이 날 때는 물론 식후에 후식처럼 한 모금씩 마시고 있다는 이 음료의 정체는 아 이거는 단맛이 나는데 당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당뇨 때문에 사탕도 못 먹고 과자도 못 먹으니까 이걸 즐겨 마시고 있어요. 아, 단맛은 나는데 설탕은 없는 그런 음료를 드시는구나. 식사를 모두 마친 뒤 인근 공원을 찾은 종순 씨. 종순 씨도 역시 이제 운동 관리를 하시네요, 보니까 운동으로. 식사 후엔 혈당이 많이 오르는 만큼 혈당 수치를 내리기 위한 운동도 매일 빼놓지 않는다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열심인 이유는 또 있습니다. 활동을 해야 건강해지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나오는 거죠. 운동하고 나면 몸이 가벼워요. 운동을 통해 몸을 깨우고 삶의 활력까지 얻어간다는 종순 씨. 그녀가 운동 후에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한약 같기도 하고 진액 같기도 하고 그게 대체 뭔가요? 이게 오디집인데요. 당뇨에 좋다고 그래서 챙겨 먹고 있어요. 당뇨와의 긴 싸움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종순 씨에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는데요. 합병증 없이 자식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그게 바람이에요. 나름대로 식습관도 유지하시려고 하고 운동도 하시는 모습 정말 좋으셨어요. 하지만 아까 단맛 나는 그 음료수 같은 경우 당뇨에는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무설탕인데 괜찮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혈당은 당, 즉 설탕이나 포도당과 연관성이 높거든요. 그게 들어가지 않으면 괜찮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인체의 대사 활동을 교란시키고요. 지방 축적을 오히려 촉진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일대 연구에서는요, 제로 칼로리 음료와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했을 때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지면서 오히려 혈당 관리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발표도 있었고요. 결과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주의하셔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까 운동 후에 오디즙 드셨는데 예. 각종 즙에는 농축된 당분이 체내에 흡수되기 좋은 형태로 과량이 들어있는데요. 만약 이런 즙을 지속적으로 마시면 당 부하가 과도하게 있어서 당뇨가 쉽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살이 찌면은 당이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말랐어요. 근데 왜 당이 왔나요? 아,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당뇨병 앓으시는 환자분들의 절반 이상이 정상 체중이거나 오히려 마른 체중인데요. 한국인은 서양인보다 췌장의 크기가 평균 12.3% 정도 작았고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도 36.5%나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 비율은요,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요, 당뇨 같은 경우 특별히 뭐 어디가 쑤신다든지 이런 전조 증상이 없다 보니까 모르고 있다 갑자기 덜컥 당뇨가 오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제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방법 좀 알려주셔야겠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준비물도 필요 없고요. 진짜요? 예, 먼저 한쪽 손을 쫙 펼치시고 왼손입니까 오른손입니까? 편하신 손을 아, 하시면 그래요? 되시겠습니다. 일단 그럼 왼손, 오른손, 네. 왼손. 네, 한쪽 손을 펴주시고 3초간 주먹을 꽉 쥐어주시고요. 그리고 바로 손을 폈을 때 네, 손바닥이 바로 빨갛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좀 있는데? 정상 사람은 3초 이내에 손바닥이 다시 밝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 저랑 같이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펴요. 내가 더 빨라. 와. 두 분도 한번 같이 해보시죠. 이렇게 꽉 쥐었다가 펴세요. 자, 이번에는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당뇨 타파를 위해 특별히 당뇨 O, X
퀴즈쇼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2명의 선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 잘 듣고 OX로 답하십시오. OX. 자, 당뇨는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생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다 답을 적으신 것 같은데요. 자, 들어주십시오. 두 분 모두 다 X가 나왔는데요. 투덜이 씨, 왜요? 저는 그렇게 단 거를 많이 먹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단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걸렸으니까 이건 X일 거다. 자, 똑순이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본인도 그렇게 단 걸 좋아하지 않았는데 걸렸으니까 야, 이거는 왠지 그 생활 속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X가 맞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시죠. 예, 맞습니다. 두 분 다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당뇨는 몸속에 당을 관리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단 음식이나 과식을 하신다고 해서 모두 당뇨병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단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 비만이 생기기 쉽고 당뇨 발병 위험도가 높아지니까 단 음식이나 과식을 하시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X였습니다. 두 분 다 맞추셨어요. 두 번째 OX. 당지수가 낮은 음식은 마음껏 먹어도 된다. 마음껏 먹고 싶으면 O, 마음껏 먹을 수 없으면 X. 자, 정답을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드디어 갈렸어요. 일단 먼저 O를 적어주신 똑순이. 저혈당이 왔을 때 단 것을 먹으면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쵸. 예. 그러는데 달지 않는 음식은 천천히 먹어도 빨리 먹어도 안 오르더라고요. 그래도 당지수는 상관이 없다. 네. 낮은 것들은 상관이 없다. 먹는 거에. 네. 충분히 일반 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입니다. 코끼리도 야채만 먹는데 살찐다 뭐 그런 식의 말이 있잖아요. 왠지 GI 지수가 낮아도 양을 많이 먹으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야, 코끼리도 풀만 먹는데 살찌잖아. 그러니까 풀 많이 먹어도 당지수 낮은 거 먹어도 문제가 된다. 자, 어쨌든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X. 얼떨결에 맞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당지수가 낮다는 거는 혈당을 조금 늦게 올려준다는 것 뿐이지 이 음식도 많이 먹으면 혈관 속에 있는 당도 지속적으로는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안심하고 드시는 것은 안 됩니다. 자, 2개 맞히신 이혜루 씨 1대2 됐으면 생각보다 흥미진진한데요. 세 번째 나갑니다. 당뇨는 100% 유전적인 문제가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야, 일단 그런데 아까 이 똑순이님은 어머님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할머니 때부터. 할머니도 그러셨고 어머니도 그러셨고 남매들 음, 다 있어요. 경험에 의해서 O라고 답을 하셨어요. 생활 습관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유전적인 문제가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을 얘기해 주죠. 네, 정답은 X입니다. X. 자, 왜 그렇죠?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당뇨는 유전적인 소양으로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생활 패턴이나 운동을 얼마나 하는지, 비만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 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OX 퀴즈가 끝났는데요. 생각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둘이.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몇 개 맞추셨습니까? 하나야. 그래도 배우셨죠? 많이 배웠죠. 예, 뭐 배우셨으면 됐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참 잘못 알고 있는 게 많네요. 오늘 두 분께서는 오늘 많이 배우셔서 앞으로 당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본격 당뇨 타파를 위한 운동 솔루션.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께 특별한 비책을 알려드릴 트레이너 배유리입니다. 오늘의 운동법을 알려줄 배유리 트레이너 반갑습니다. 두 분의 가장 큰 고민이 당뇨라고 들었어요. 당뇨의 가장 큰 문제점은 혈당 조절이 되지 않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혈당을 낮출 수 있고 혈액순환을 돕는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법은 삼각 걷기 운동법이에요. 먼저 여기 매트 가운데에 한번 서볼게요. 여기서 삼각형을 그려주면 되는데 파란색 발판만 밟을 거예요. 왼발부터 먼저 갔다가 오른발 한 번, 그리고 가운데로 두 발 모아줬다가 다시 왼발 뒤로, 오른발 뒤로, 다시 가운데 두 발. 왼발부터 앞으로 시작. 왼발, 오른발, 가운데. 왼발, 오른발, 가운데. 하나, 가운데, 뒤, 가운데, 왼발, 가운데. 맞아요. 왼발, 가운데. 쉽죠? 네. 자, 이제 몸도 같이 움직이면서 왼발, 가운데, 뒤로. 둘, 셋, 넷. 가운데, 왼발, 가운데, 왼발, 가운데. 팔도 같이 하나, 움직여요. 둘, 가운데, 뒤로, 가운데, 앞으로. 맞아요. 잘하고 있어요. 뒤로, 가운데. 좋아요. 가운데, 왼발도. 너무 잘했어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운동할 때마다 방석이 필요해야 돼서 회사나 밖에서는 운동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 운동이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격렬하게 운동하면 혈당이 확 낮아져 저혈당 쇼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볍고 꾸준한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운동법은 당뇨 잡는 딱따구리 운동법이에요. 먼저 발을 앞으로 쭉 뻗었다가 살짝만 위로 봐주시고 한 발을 위로 교차시켜줘요. 그리고 다리 아래 아킬레스건을 발등으로 꾹꾹꾹 쳐주시면 되세요. 발에는 신경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고 당뇨 발 예방에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번 10번 한번 쳐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제 왼쪽도 하나, 둘. 오늘 운동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당뇨 진단 받고 나서 팔다리가 저리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었거든요. 그때 이 운동을 하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꾸준한 운동만이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저 배유리도 응원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당뇨 타파를 위해 준비한 마지막 솔루션. 자, 사실 당뇨 환자분들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 잘 먹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뭘 먹어야 될지, 얼마나 먹어야 될지 이런 거 잘 모르시는 이때의 고민 싹 날려버릴 수 있는 거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바로 얘들입니다. 자, 한번 드셔보도록 하시죠. 맛있어요. 만나버려요. 만나버려요. 아유. 이게 뭐예요? 미숫가리 맛도 나는데. 자, 두 분이 지금 드신 것은 식이 조절을 위한 당뇨 영양식입니다. 까다로운 식단 관리를 위해 준비한 당뇨 영양식. 자, 당뇨 영양식은요, 당을 관리하기 위한 영양소 3가지가 들어있는데 바로 뭐냐? M, P, B예요. MVP는 들어봤는데 MPB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 M. 이게 모노언세츄레이티드 패틱 애시드. 영어입니다. 네, 어렵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M입니다. 견과류나 생선류. 여기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나쁜 물질을 이렇게 잡아 끌어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도 잘 챙겨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피는 뭐예요? 두 번째 기억하실 피는 팔라티노스의 피입니다. 자, 이 팔라티노스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천연당 성분인데요. 실제로 설탕과 비교했을 때 혈당 상승폭이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입에선 달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는 좋은 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M과 P를 알고 나니까 마지막 B도 무척 궁금한데요. 자, B는요.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요. 당뇨가 있는 분들 챙겨 먹으려고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주 추출물 같은 경우거든요. 여주 속에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리는 피인슐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속 인슐린을 도와서 혈당을 낮추는 데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챙겨 드시는 것이 바로 돼지 감자. 돼지 감자가 뭐죠? 뚱땡이라고 그랬어요. 아, 옛날 그래요? 말로. 오, 저희는 뚱딴지라 그랬는데. 아, 뚱딴지. 옛날에 아주 뚱딴지 같은 소리에 그게 맞아요. 돼지 감자였거든요. 자, 이 돼지 감자 속에는요, 이눌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배는 풍부하게, 혈당은 낮추는 데 되는 좋은 식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와, 그렇군요. 좋은 거는 그냥 다 들어가 있네요. 당뇨 영양식의 삼총사 MPB를 꼭 확인하세요. 당뇨 영양식을 먹게 되면은 포만감도 주면서 혈당을 낮춰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뭔가 먹어야 될 때 조금 신경 쓰실 때 당뇨 영양식은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저 너무 도움되는 거를 많이 배우고 가고 또 조금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앞으로 이거를 챙겨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꼭 드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당뇨를요, 내 수명의 도둑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일찍 걸리면 걸릴수록 수명은 더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런 나쁜 도둑놈 없애고 이겨내야 되겠죠. 당뇨 극복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 보면 그게 인생 세상살인 걸 마음에 담지 말고 지켜버려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가요? 살기는 편안한가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국악인 출신의 트로트 가수 정수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트로트 가수 정수빈. 2008년 국악인 출신 트로트 가수로 데뷔해 어느덧 14년차 중견 가수가 된 그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12남매 중에 막내였는데 저희 아빠가 저를 업고 다니면서 그 자장가를 들려줬는데요. 그게 우리의 전통 구전 민요였어요. 소리를 듣고 자라서 그런지요. 어느새 국악인이 돼야 되겠다 마음 먹고 그때부터 그렇게 국악이 창이 좋았던 거예요. 흥얼흥얼. 소리를 제대로 배우고 싶어 무형문화재인 경기민요를 이수받은 뒤 국악을 가미한 트로트곡을 발표. 당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가수 정수빈 씨. 아끼고 살다 보니 굳은 살만 그렇게 조금씩 가수로서 입지를 다져갈 무렵 그녀에게 날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 2017년도에 건강검진을 하러 갔는데요. 유방암 3기로 나온 거예요. 가슴의 종양이 임파절까지 전이된 심각했던 상황. 항암 투여를 1차 하고 나서 머리가 15일 되니까 완전히 다 빠져요. 얼굴은 괴물처럼 붓죠. 다시 회복에 대해서 다시 노래할 수 있을까? 그때 평생 울지 않았던 눈물을 그때 다 쏟았던 것 같아요. 한참 활동 중인데 그렇게 이제 병마와 싸우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까웠죠. 그리고 전과 다름없이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니까 굉장히 보기도 좋고요. 저도 좀 힘이 납니다. 잘들 계시는가요? 딱딱딱딱 손을 좀 잡아주라고. 이렇게 큰 병이 찾아오기 전 이상 증상이 한 가지 있었다는데요. 유방암 오기 전에요. 당뇨 증상이 있었어요. 암 진단 전 당뇨 판정을 받았다는 것. 제가 가수 생활을 하면서 또 행사 갔다 오면 늦게 자지요. 출출하니까 또 간식도 먹게 되고 그런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당이 시작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유방암의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한 연구에 의하면 당뇨병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10년간 조사한 결과 당뇨병 환자의 유방암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약 37% 더 높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유방암 3기를 겪으며 운동과 식단 관리는 물론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모두 바꿨다는 수빈 씨. 아무래도 유방암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이렇게 공기 좋은데 전원 생활을 하면은 건강에 더 좋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전원주택을 이사 왔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다 보니 지쳐있던 몸과 마음도 많이 치유됐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거실에 앉아 쉴 수 없이 발가락을 움직이는 수빈 씨. 뭘 하시는 거예요? 발가락 운동하고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을 자주 움직여주고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돼서 당뇨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틈날 때마다 하고 있다고요. 다리를 쭉 펴고요. 발가락, 엄지발가락부터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요.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혈액순환 촉진을 도와 당뇨 예방에 도움을 주는 발가락 운동. 수빈 씨가 직접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데요. 배추, 토마토, 가지 등 유기농으로 다양한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있는 그녀의 밭입니다. 우선 시장에서 사다 먹는 거는 화학 비료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농약이라든가 혹시나 그런 약품들이 몸에 안 좋을까 제가 이렇게 유기농으로 지어 먹고 있어요. 하나 따볼까? 과거 바쁜 스케줄에 인스턴트 음식을 즐겼다는 그녀. 그러나 밭에서 직접 수확한 재료로 요리를 하면서 식습관도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생명의 소중함도 깨닫게 됐죠. 제가 유기농으로 기른 가지와 토마토로 토마토 가지 볶음을 할 거예요. 당뇨 극복 비결은 무엇보다 꾸준한 식단 관리에 있다고 하는데요. 신선한 채소를 통해 식이섬유를 풍부하게 섭취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제한하고 있다는 그녀. 직접 기른 토마토와 가지로 만든 토마토 가지 볶음은 요맘때 가장 즐겨 먹는 건강식 중 하나입니다. 정수빈표 토마토 가지 볶음. 와, 참 맛있겠는데요. 그건 뭐예요? 아, 이거요? 이거는 콜리플라워라고요. 밥에다 같이 함께 섞어서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줄일 수 있어서 자주 먹고 있습니다. 콜리플라워는 밥과 잘 섞이게끔 잘게 다지는 것이 포인트. 그대로 쌀과 섞어 안쳐주면 탄수화물을 반으로 줄인 콜리플라워 밥이 완성됩니다. 콜리플라워 밥으로 김밥을 한번 싸볼 거예요. 흰 쌀밥 대신 콜리플라워 밥을 이용해 맛과 식감은 살리고 식이섬유는 가득, 탄수화물은 확 줄인 콜리플라워 김밥 완성!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또 하나의 건강 비책이 있다는데 과연 뭘까요? 당뇨 영양식이에요. 아침에는 식사 대용으로 마시기도 하고요. 식사 전에 마시게 되면은 포만감이 들어서 식사량이 적어져요. 영양도 함께 챙겨줘서 꾸준히 마시고 있어요. 한 대학교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에 따르면 과체중이나 비만인 당뇨병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8주간 식사 대신 당뇨 영양식을 섭취하게 하자 공복 혈당 수치가 데시리터 퍼 139mg에서 126.08mg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고요. 당화 혈색소와 인슐린 저항성 수치, 또 체중 또한 8주 후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식이나 식사 대용으로 드실 때는 그냥 드시면 되고요. 또 식사와 같이 드실 때는 기본 식사량을 3분의 1 정도로 적게 드시고 당뇨 영양식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정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영양 성분별을 꼭 확인하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 새로운 인생 2막을 연 가수 정수빈 씨. 그녀의 꿈을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건강해서 이런 전원 생활을 즐기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렇게 즐기면서 살고 싶어요. 당뇨로 인한 건강 회복이 절실했던 종순 씨와 혜로 씨. 2주 동안의 생활 습관 바꾸기를 시작했습니다. 14일간의 땀과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정확한 비교를 위해 혈당 수치를 비롯해 기본 검사를 2주 간격으로 진행했는데요. 이른 나이에 당뇨 진단을 받았던 이혜로 씨와 당뇨와 고지혈증, 고혈압을 앓았던 박종순 씨 모두 당화 혈색소 개선 등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반드시 물리쳐야 할 당뇨. 꾸준한 노력과 관리로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는 아들이랑 같이 오늘 배운 거 열심히 활용해서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당뇨에 대해서 많이 배워가서 좋았어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겠습니다. 화이팅! 채널 A